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돼서 2014년 11월에 공식 타결된 한중 FTA, 즉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충남 농업 분야에 찾아올 변화와 대비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과의 추욱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의 장명진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서산시도 그럴 텐데요. 서산시의 농업 비중은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충남의 농업 비중이 전국적으로 볼 때 두 번째에 해당되거든요. 전북에 이어서. 충남의 높은 데에 큰 또 기여를 하는 게 우리 서산입니다. 서산은 우리 전체 면적의 한 37%가 농업 부분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인구로 봐도 전체 인구의 한 20% 가까운 한 3만 2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산시의 전체 예산의 그런 그 비중도 한 10분의 1 수준, 10%가 차지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 벼농사 부분 이쪽이 상당히 또 재배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FTA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크지 않을 수가 없죠. 농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정 목표 중에 이 농축수산업,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심을 많이 주고 있어서 가장 1순위에 삶이 풍요로운 농축산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좀 시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특별히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모 교수님께서도 우리 이 한중 FTA가 체결 이제 발효가 됐을 때 어떤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업 분야가 많다 보니까 많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 농업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지원 일정한 경제적인 어떤 그 장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되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FTA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 농업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농민들,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FTA로 인해서 한중 FTA까지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도 그 걱정이 현실화될 그런 우려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깝기도 하고 어떤 농업의 어떤 생산성 구조라든가 또 유사 품목들이 재배 품목들이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가까운 데서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 부분도 있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이 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충남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서산시를 볼 때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걱정만 하면 되지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업의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그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런 그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농업계가 주장해온 무역이득 공유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무역이득 공유제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 2012년부터 FTA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단점과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기업들의 어떤 자율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잘 이렇게 마무리돼서 농민에게도 이롭고 어느 누구에게도 큰 피해가 없이 잘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열린 한중 FTA 그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분 개방 수위를 다른 어떤 FTA보다 훨씬 더 낮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아까 우리 모두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이 양념 채소류나 보면 뭐 특장류 어떤 부분 특정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품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맞지 않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개방의 수준이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이 FTA 협상이 진행이 돼서 2004년도 4월 1일자로 칠레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15건의 이런 FTA 협상을 해서 한 53개국이 이렇게 협상을 이제 해오면서 지금까지 49개 나라가 지금 발효가 됐어요. 네. 4개가 지금 타결돼서 있는데 그렇게 쭉 칠레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한중 FTA 어찌 보면 FTA의 완결판, 종결판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예. 뭐 미국과도 했죠. 또 EU와도 해왔죠. 세계 경제권 그 큰 거대 경제권과 다 이제 FTA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 농식품부 차관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농산물 부분의 양어 제외 품목이 상당히 많죠. 한미 FTA라든가 한 호주, 한 캐나다, 뭐 한 EU 등등 쭉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양어 제외 품목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민을 많이 배려했고 농업 부분의 어려움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이 협상에 임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그 부분에서 좀 행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가장 큰 교육국이거든요. 제1의 교육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넓은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FTA와 관계없이도 지금 기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품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경쟁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위기를 느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FTA에서 양어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기존의 여러 가지 수입품물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농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5년이나 10년, 15년 이후에 이 철폐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더욱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의 어려움은 어쨌든 간에 이 FTA로 인해서 확실히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31일인가요? 그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쌀과 삼계탕, 김치 이제 중국 수출이 이제 가능하게 그 회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내년 1월부터 만일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쌀을 수출했을 경우에 충남의 쌀 농가의 수익이 좀 증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쌀은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지금요. 예, 그 수출의 길이 어떻게 열려서 농가 수익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달 30일 한중 회담에서 그 쌀과 또 삼계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길을 열어놨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좀 전에 그 추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 장벽이 높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그동안에 시장 개방을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계탕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계속 중국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길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중국은 세계 국가 중에서 굉장히 큰 거대 그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FT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전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쌀이라든가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출길 열어놨다는 것은 또 다른 품목에 우리의 어떤 그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은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뭐 7천만 명이 되는 분들이 정말 잘 사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제공해서 판로를 열어가는 쪽에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를 집적화시킨다면은 상당히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처음
그 길을 뚫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을 뚫고 가면 그 다음 가는 길은 참 쉽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나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 우리는 우리 농민들을 잘 지켜줘야 될 또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피해 보는 농민들을 좀 보다듬어주는 그런 정책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정 의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량으로 중국에서 이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만든 그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분명 되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예.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부에서 이제 밭농가의 어떤 소득 안정 또 자금률 제고를 위해서 헥타르당 한 4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밭작물 직접 지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인 농민들한테는 한 4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직불금과 별도로 저희 서산시에 대한 어떤 시책을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최저 생산비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농작물을 이렇게 이제 파종을 했는데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전혀 뭐 생산비도 못 건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뭔가 좀 지원해주고 보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서산시 하고 있는데 10개 품목에 대해서 가령 이제 김장철 이제 되는데 가을 배추라든가 파 종류에 양파, 대파 뭐 이런 그 파 종류 또 고구마, 감자라든가 또 알타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0개 품목에 대해서 한 990평방미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00평이죠. 300평. 300평 이상 되는 그런 농가와 시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산비도 못 건지고 정말 가격 폭락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 된다면 우리가 최대 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렇게 실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16농가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이제 세워놨어요. 지금 현재 한 180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농가 어떤 위험 부담을 줄여주면서 또 안정적인 농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습 시장님께 여쭤보면 이제 희망에 찬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뭐 6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융복합된 농촌의 공간을 융복한 공간으로 만든다 하는데 서산시가 무슨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좀 전에 진행됐던 말하고 연계 그 주제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런 각도에서 농업을 바라봅니다. 농업이 지금 우리가 항상 어렵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려웠을 때 그 기회가 있다. 그 농업의 현실을 잘 타개한다라고 하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농업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정말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이런 짐 로저스라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농업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농업이 미래의 산업의 유망 업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세계적인 검색 포털인 구글 같은 데서 농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엘이라든가 어떤 듀폰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농기업에 이렇게 지금 뭐 전환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 도시 같은 데서도 이제 버티컬 팜이라 해가지고 이런 건물 속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태양열과 LED 등등을 해가지고 농업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시장, 우리의 경제 영토로 들어왔다. 우리 경제 영토로 갖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이긴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해야 되고 이 농업은 이 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뭐 어떤 작황이 안 좋고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 뭐 좀 망했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는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든가 다른 데 이런 것은 한번 재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땅이 남아있고 시설비가 남아있고 생산물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은 어렵지만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예. 서산시에서는 이제 6차 산업 지금 현재 6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죠. 예. 모든 부분에서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공, 유통, 뭐 심지어 관광, 체험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융복합 체제의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표적인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서산이 생강의 아주 주산지입니다. 예. 생강이 전국에 한 33%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생강을 가공해서 생강 한과를 만드는데 우리 한 20여 농가에서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호박 하나로 많은 매출을 올릴 뿐만 아니라 관광과 체험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배워가고 또 이 전국의 6차 산업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까지 먹고 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서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농업의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회를 살려나가는 지혜를 정부나 지자체나 또 농민들, 농업 모두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매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중 FTA 시대의 충남 농업의 어떤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론 시간에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포함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름 저편에 있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한칠레 FTA부터 우리가 참 어려운 현실을 겪어왔습니다. 그 많은 과정을 겪어오면서도 농업은 굳굳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역이득 공유자라든가 이익 공유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그리고 ICT라든가 BT라든가 NT 이런 융복합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한중 FTA 발효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있을 텐데요. 정부와 정치권,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